자, 50일을 앞둔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조언입니다. 자, 이러한 일들이 좀 종종 발생을 해요. 특히나 이것도 그러니까 완쌤한테 좀 있었던 일인데, 예전 경험을 좀 떠올려 보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의고사 제가 시중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구해서 풀어봤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욕심이 생겨요. 사람이 하다 보면은 이거 여기 있는 거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좀 공부 올해 꼭 합격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든 해보자, 이런 욕심이 생겨서 어떻게 하냐면 사람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조금 오버페이스를 했죠. 오버페이스를 해서 문제를 있는 그대로 그냥 다 풀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풀 때는 좀 좋아요. 그러니까 좀 안심도 되고, 뭔지 이번 시험에 잘 볼 것만 같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막 풀게 되는데, 이게요, 한 열흘 전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피셋 문제를 보기만 해도 토가 나올 것 같아요. 진짜 문제를 보기도 싫고 피셋의 P자만 들어도 아주 그냥 토할 것 같은 그러한 순간이 왔습니다. 혹시나 7급을 준비하시는 분들, 특히나 올해 시험은 어떻게든 내가 합격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 중에서 오버페이스를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 이러한 생각에 따라서 이 프로블럼은 정리를 했습니다. 자, 너무 많이 문제를 풀었더니 갑자기 문제를 풀기가 싫어졌다. 이런 순간이 오면 과목별로 그러면 어떻게 요거를 헤쳐나갈 수 있겠는지, 이거 역시도 각 과목별 연구원님들께서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어 논리를 담당하는 황쌤입니다. 시험은 점점 다가오는데 문제풀이에 지쳐버렸다면 결론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는 없겠죠? 언어 논리의 경우 일단 문제지를 내려놓아야 하겠습니다만 텍스트에 대한 감각, 언어 감각을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무언가를 읽는 습관은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때 기출지문을 짧은 독서의 내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간편하고 부담 없이 기출지문을 하나씩 읽되 이 글의 핵심 논지만 파악하려고 노력하세요. 읽다 보면 글의 저자가 대체 왜 이야기를 하자는 건지는 자연히 알게 되잖아요. 딱 이 수준의 독서만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료에서 완쌤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 이런 결론이 나오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여러분의 욕심과 어떻게 보면 합격에 대한 열망 때문에 그런 건데요. 저도 이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떠한 문제였냐면, 모든 문제를 다 풀고 그 다음에 새로운 문제도 다 풀어야만 이번 시험에서 합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문제를 진짜 오전에 한 세트, 점심에 한 세트, 저녁에 한 세트, 저녁 다 끝나고 나면은 모든 문제를 풀린 거 리뷰, 이거를 반복을 쭉 해왔어요. 그렇게 됐더니 한 10일 전부터 무슨 일이 생기냐면, 와, 피셋 문제만 봐도 토 나와. 와, 문제 보기도 싫어. 와, 피셋의 P자 너무 괴로워. 이러한 순간이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생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분명히 올해 시험 합격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마 저처럼 그런 그러한 경험을 하지 않으실까. 그러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한테 이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런 순간이 오면은 저는 이렇게 이거를 해결을 했습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분명히요, 여러분이 문제도 보기 싫고요, 그 다음에 풀기도 싫은 순간에 자료 해석에 대해서 그래도 감은 유지를 하고 싶잖아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피셋의 어떠한 과목이든 하루라도 이거를 보지 않으면은 그거에 대한 끌어올렸던 감은 분명히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쉴 수는 없는데 그래도 유지는 하고 싶다, 문제는 풀기 싫어도, 그럴 때 저는 이렇게 해결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필요 준비물은 해설서입니다. 해설서를 옆에 놔둔 상태에서 그냥 이제는 푸는 게 아니고요, 해설을 필두로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이 문제는 해설서 보니까 이 곱하기구나, 이 두 개 곱하기 이게 더 큰가 봐, 이런 식으로 그냥 보는, 문제만 그냥 보고 읽는 요런 스타일의 그냥 공부만 쭉 해왔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료가 주어졌을 때 이 자료가 문장으로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를 들어 20%라는 자료가 주어졌을 때 이 20%는 말로 바꾸면 무엇인지, 전체 국민 중에 흡연하는 남자의 비율, 이런 식으로 말로 풀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각각에 주어져 있는 자료가 문장으로 어떻게 읽히는지까지만 요 두 가지만 이렇게 유지를 하면 자료 해석에 대해서 그래도 안 풀더라도 어느 정도의 감은 유지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 대신에 여러분이 한 2, 3일 정도 쉬니까 그래도 내 머리가 조금 풀어졌고 그래도 피셋에 대한 악감정이 좀 사라졌어. 이러한 순간이 오면은 그때부터 다시 문제풀이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까지만 유지하시는 그런 방법만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상황판단 테디입니다. 예, 상황판단 과목도 문제 풀기 싫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다른 과목과 마찬가지로 문항 푸는 건 금지예요. 대신 문항의 정보를 우리가 좀 철저히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문항 정보가 동일한 내용이 똑같이 출제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지만 일단은 상황판단 같은 경우는 일정한 형식이랑 그 일정한 형식이 있어요. 정보를 제시하는 방식과 형식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익숙해지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래서 조금 단계를 나눠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정보를 분석하는 거는 우리가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정보의 제시 형식을 리뷰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좀 나눠보면 형식. 일단 먼저 형식을 봐야 되겠죠. 어떤 정보가 나오냐? 텍스트만 나올까? 아니면 텍스트 플러스 표가 있는지, 또 그림이 있는지, 그리고 기준 외에 상황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문항에 어떻게 등장하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그럼 텍스트만 나왔다. 아니면 일단 텍스트가 등장했다. 그러면 몇 문단도 됐지? 몇 문단도 됐지? 그 다음에 길이는 어느 정도 되지? 이런 것들을 그냥 일단 한번 봐요. 문제 풀지 말고 시간 여기서는 시간을 구애받지 마세요. 시간 구애받지 말고 하루에 내가 한 4문제 정도 유형별로 한 4문제 정도 본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럼 내용을 좀 봐봐야 되겠죠. 내용.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보실 때는 뭐 예를 들자면 조문이 나왔어요. 규정이 나왔다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1조는 어떤 내용이 나왔어. 그리고 뭐 만약에 요건이에요. 그러면 요건을 분해를 하는 거죠. 주체는 뭐고, 그 다음에 대상은 뭐고, 행위는 뭘 해야 된다. 이런 것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지문도 뭐 비슷하겠죠. 지문으로 나왔다면 지문도 마찬가지로 이 문단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왔어. 일단 주제가 뭔지 한번 확인해 보고, 만약에 구별 개념이 나와요. 비교 개념이 나와요. 뭐 A하고 B가 나왔다. 그러면 A하고 B가 나왔어요. 가끔은 뭐 A가 스몰 a, 스몰 b, 스몰 c로 나뉘고 B는 D, E, F로 나온다. 뭐 이런 것들 구조 안에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 공식이 나왔다. 그러면 뭘 봐야 되겠죠? 원칙과 예외가 어떻게 되는지. 단서, 불완전한 정보가 있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는 확실히 우리가 이 정보에서 주어진 정보에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들을 정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외에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시각화를 어떻게 할지. 나라면 시각화를 여기서 이렇게 해놓은 게 좋을 것 같아. 뭐 표를 쓰든지 아니면 그냥 그 볼펜이랑 뭐 샤프를 사용해서 뭐 표시를 하든지 이런 것들을 내용적인 정리를 할 때 스스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만 힘들 때는 해설, 잘 되어 있는 해설을 참고로 이렇게 정리하는구나 이렇게 보셔도 돼요. 해설서를 참고하셔도 되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이 형식과 내용을 자기 나름으로 기록해야 돼요. 기록. 그냥 필기하시는 방식을 써도 되고 워드로 따로 정리하셔도 돼요. 이 과정을 꼭 남겨놔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기록을 한번 쓱 확인해 보세요. 이러면 이런 과정을 며칠을 겪다 보면 상황 판단에 되게 익숙하게 돼요. 상황 판단 자체의 정보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구나. 문제의 함정은 어디서 나오겠구나. 장치는 어떻게 됐구나. 이런 것들이 알 수 있게 돼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각 과목별로 너무 많이 문제를 풀었더니 갑자기 문제를 풀기가 싫어졌다. 어떻게 해야 될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언어논리 같은 경우엔 문제풀이 하지 마라. 일단은 벗어나되 실전 감각은 그래도 유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핵심은 뭐였어요?
어찌됐거나 지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익숙해져야 되니까 각 지문의 논지를 속독으로 각각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그래도 감 유지는 하셔야 된다. 이게 언어 논리 얘기였고요. 자료 해석, 상황 판단 공통적으로 당분간은 문제 풀지 말아라. 공통적으로 했던 얘기입니다. 특히나 자료 해석은 뭐 1번 얘기는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해설서를 보시면서 문제를 검토하는 차원으로 계속 문제는 풀지 않지만 점검은 해라. 그리고 자료 해석 같은 경우엔 자료 수치만 가지고 요거를 문장으로 풀어 읽는 연습 정도는 하셔야 된다. 그래야 감 유지가 된다. 이런 얘기였고요. 상황 판단은 시간 재는 거 일단은 필요 없다. 어찌됐거나 안 읽히니까. 그 대신에 문제에서 주고 있는 정보가 어떤 게 있었고 이거를 가공했을 때 어떠한 결론이 나왔는지 정도를 리뷰하는 스타일로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 이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시험 이제 D-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50일 정말 짧으면 짧고요. 길면 길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물론 준비 기간이 짧다고 뭐 합격하기 어려운 시험이 아니고요. 50일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남은 50일 충분히 저희가 짜드린 타임 스케줄, 그 다음에 공부의 양, 그 다음에 풀어야 되는 문제 한번 쭉 정리를 하시고요. 남은 기간 열심히 그 해설서와 기타 여러분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저희 논리와 비판 연구원은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